왜 어떤 사람들은 학벌이나 스펙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대기업에 척척 붙을까요? 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고스펙 졸업생은 넘치는데 원하는 인재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을까요? 구직자가 생각하는 능력이랑 고용주가 생각하는 능력이 달라도 한참 다른 것 같은데 취업과 대학 입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빅스쿨의 백운용입니다. 5부에서는 교권 추락의 근본적인 이유를 교사의 실력과 역할 그리고 사회적 통찰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교사의 법적 책무인 학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때 공교육이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6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사회문화 트렌드와 이러한 트렌드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취업과 대학 입시의 본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볼게요.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오마카세, 호캉스, 명품 같은 2030 세대의 사치성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간편식 소비와 중고차 구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현재 지향적인 소비를 하던 욜로족이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요노족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뷰티 패션 분야에서 이러한 축소지향적인 소비가 두드러지는데요. 명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저렴한 대체품을 소비하는 듀프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듀프는 짝퉁과는 결이 달라요. 짝퉁이 명품의 로고를 복사해서 원본의 권위를 훔쳐온 제품이라면 듀프는 제품 본연의 품질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굳이 브랜드 로고에 큰돈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죠. 미래학자 홍성국은 이를 수축사회의 전형적인 행태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수축사회는 저성장, 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국가의 경제 규모와 성장 동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사회를 말합니다. 수축사회에서는 나눌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고 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대립이 심해지죠. 그 결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와 여유가 사라지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가 정치 경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규범까지 같이 변화시킨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이든 연애, 결혼, 출산이든 이제 사람들이 각각의 영역에 두텁게 자리하고 있던 거품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게 우상향하는 팽창사회에서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외적으로 보이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거, 체면 차릴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덧붙여왔다면 더 이상 파이가 커지지 않는 수축사회에서는 어떤 행위에 비본질적인 모든 것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게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수축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바로 취업난입니다. 2023년 기준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은 81대 1로 지원자 중 약 1.23%만 합격하는 수준인데요. 작년에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안 그래도 적은 대기업 100곳의 공채 비중이 4년 새 39.9%에서 35.8%로 줄었고요. 공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5곳 중 1곳도 2023년까지만 공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올해 신규 채용 일자리가 전년 대비 약 13만 6천 개 감소한 131만 8천 개로 집계되면서 20대가 괜찮은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어요. 스카이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되니까 하버드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고스펙 졸업생은 넘치는데 원하는 인재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어요. 가장 큰 오해는 취업이 학벌순이라는 생각입니다. 학벌이 능력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석박사급을 뽑아서 따로 맡깁니다. 회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스템으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어진 역할, 즉 인사면 인사, 재무면 재무 같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회사에서 연봉 5천만 원인 직원을 고용하면 이 직원 한 명에 대해 연간 약 6,87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봉 대비 약 37.4%의 추가 비용이 생기는 거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매일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당장 업무에 배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직자가 생각하는 능력이랑 고용주가 생각하는 능력이 전혀 다르죠. 실제로 대기업 신입사원 연수를 가면
가면 스카이부터 지방사립대 졸업생까지 출신 학부가 정말 다양합니다. 최상위권 대학 서열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모르는 대학도 많아요. 그런데 회사가 바보라서 같은 연봉 주고 지방사립대 졸업생을 뽑진 않았겠죠. 근태부터 성과와 승진 그리고 퇴직까지 수십 년간 누적된 모든 HR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해당 대학 졸업생들의 성과가 뛰어나고 이게 반복되면서 평판과 선호도가 상승한 결과인 거예요. 반대로 메이저 대기업이 아닌 세컨티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오히려 스카이 졸업생 뽑는 걸 꺼려합니다. 2, 3년 동안 월급 주고 교육시켜서 쓸만해지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 꼭 맞는 학벌과 스펙의 지원자를 뽑는 거죠. 여기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업에서 학벌은 더 이상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을 쫓는 구직자들의 행태는 여전한데요. 각종 취업 스펙을 이력서에 가득 채우고도 빈번히 떨어지니까 더 많은 스펙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산업과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닥치는 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과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가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인사팀에서 일하고 싶으면 다른 활동들은 필요 없어요.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최고고요. 다른 기업에서의 인사팀 경력이나 인사와 관련된 활동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편의점 알바 얘기만 자소서에 잔뜩 쓰면서 매출을 몇 배나 늘렸다는 식으로 경험을 부풀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꿈을 이루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쌓이는 경험이 진짜 스펙이지, 남들만큼 스펙을 쌓다 보면 남들만큼 하기 때문에 뽑히는 게 아니라 남들과 똑같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2024년 주목해야 할 한국의 사회문화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그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듀프 문화와 수축사회라는 트렌드가 본질에 집중하는 시대정신을 만들었고, 학벌이나 스펙 등 비본질에 집착하는 구직자들의 행태가 직무 역량이라는 본질을 가려서 취업난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질을 바로 보고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역량과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2020년 국내 총생산 중 제조업 비중이 28%나 되는 제조업 중심국가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주력 산업으로 전 세계 4위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괜찮은 일자리의 대부분이 이공계에 몰려 있는데요. 2023년 주요 대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 약 16만 명 중 70에서 80%가 이공계 직무고요. 자산운용, 재무, 마케팅, 인사, 영업 등 인문계 직무는 20%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절반은 영업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문계 졸업생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16,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매년 스카이에서만 약 6,000명씩 인문계 졸업생들이 쏟아지고 취업 재수로 누적된 인원에 해외 대학 출신들까지 더해지는 데다 AI가 상당수의 인력을 대체하면서 현재의 문과 취업은 말 그대로 바늘구멍 뚫기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벌이나 스펙이 대단하거나 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기업에 척척 붙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취업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본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의 전공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공을 사랑한다는 건 특정 학문의 지식을 공부할 때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는 걸 말합니다. 편입까지 하면서 행정학을 전공했던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는 어떻게 이렇게 나의 관심사에 꼭 맞는 학문이 있는지 정말 놀라웠고요. 분야별 전공 서적과 각 서적의 참고 문헌들이 보물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행정학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직, 인사, 재무 분야의 행정학 이론을 실제 행정 현상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행정학이 공공조직의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유용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힘든 훈련을 하고도 밤새 불침변을 서면서도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특히 관련 논문 100여 편을 10회독하고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0편의 논문은 각각 3번 이상 정성껏 필사까지 했습니다.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끊임없이 샘솟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지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된다는 쾌감과 즐거움이 훨씬 더 컸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글로 정리해놨으니까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전공을 사랑하면 그 학문의 관점으로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틀을 활용해 해당 학문이 추구하는 이상을 현실에서 이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턴십이든 봉사활동이든 학부 연구생이든 자신이 직접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나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전공과 직업으로 일관되게 구체화되는 역량, 즉 세상에서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공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취업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자기 전공을 사랑해
시장해본 사람만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고스란히 채워지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운 좋게 입사해도 곧 제발로 걸어 나갈 겁니다. 학벌이나 스펙으로 잠깐은 반짝일 수 있어도 자기 전공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성과를 장기적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갈수록 취업시장에서 전공 실력과 직무 관련 경험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학벌이냐 학과냐라는 대학 입시의 대표적인 고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문과는 학벌, 이과는 학과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저는 문과든 이과든 학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두 단계 높은 대학에 입결 낮은 학과에 진학해서 전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기 나름이고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가면 학점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롯데월드도 가고 싶지, 해외여행도 하고 싶지, 연애도 하고 싶지, 그동안 억눌렸던 에너지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출되는데 이걸 절제하면서 고3처럼 계속 공부한다? 그런 학생들은 아마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로스쿨이나 편입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벌 때문에 억지로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면서 전 과목 A+를 받는다는 건 빌 게이츠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한테 맞는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이공계는 전공을 고르면 어느 정도 산업군이 정해지는데요. 중간에 전과하기도 힘들고 전과를 한다고 해도 바뀐 전공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 서열을 한두 급간 낮추더라도 꼭 전공을 취하세요. 이 정도 학벌 차이는 취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인문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문계가 어렵다곤 하지만 어느 분야든 최소한의 인원은 꼭 필요하죠. 그리고 그 최소한이 되려면 박사학위 는 기본으로 갖춰야 하는데 해당 학문에 애정이 없는 사람은 박사학위 취득까지의 과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를 갖춰야 하는 다른 전공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NCS와 전공시험을 토대로 면접 기회를 주기 때문에 2024년은 더 이상 지방대라서 학벌이나 스펙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실력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정리하자면 대학 서열 한두 급간 높이는 것보다 전공 실력으로 만든 높은 학점이 그 이후에 전과, 편입, 대학원, 취업, 로스쿨 등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세상이 된 거예요. 대학 입시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요. 취업의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대학 입시에서 국영수나 논술을 잘했다는 게 반드시 전공을 잘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국영수나 논술을 못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게 전공까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수능 1등급을 받아도 전공이 안 맞아서 자퇴 등으로 인생을 돌아갈 수도 있고요. 적성에 맞춰 선택한 지방대에서 최고로 인정받아 석박사의 교수까지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공 실력과 일자리 간의 일치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덮어놓고 학벌만 추구하거나 무지성으로 스펙을 쌓아 올리는 행태는 비본질을 추구하는 구시대적 유물이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벌과 스펙이라는 비본질에서 벗어나서 전공에 대한 사랑이라는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 컨설팅 역량을 개발하는 게 필수가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전체 강의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볼까요? 먼저 2024년 주목해야 할 한국의 사회문화 트렌드를 듀프문화와 수축사회로 제시하고 이러한 트렌드가 어떤 행위에 비본질적인 모든 것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난을 수축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고 학벌이나 스펙에 집착하는 구직자들의 행태가 직무역량이라는 본질을 가려서 취업난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취업의 본질을 전공에 대한 사랑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본질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 컨설팅 역량을 개발하는 게 앞으로 교사들에게 필수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취업과 대학 입시의 본질을 살펴본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인데요. 이미 한국 사회가 수축 사회로 접어들었고 채용 트렌드가 전공 실력과 직무 역량 중심으로 바뀐 상황에서 대학 서열 한두 국간 올리기 위해서 투입되는 막대한 돈과 시간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게 국가적으로 맞는 방향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를 정리해봤고요.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전공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할 수 있다면 20살에 수많은 실패자들을 만들 필요도 없고 학생, 교사, 학교, 대학, 기업, 나아가 국가까지 모두가 성공하는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 업으로 삼은 사람들의
교사들의 본질적인 역할이기도 하고요.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육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이 진로진학 컨설팅 역량을 갖춘다면 채용 트렌드가 빠르게 변한 것처럼 입시 트렌드 또한 발맞춰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관련된 의견이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백운용의 자기실현 감사합니다.